네. 안녕하십니까. 무리함수 오늘이 35번째 시간입니다. 음, 저희 잠깐 저희 스터디가 어떤 상태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최근에 그 뇌터 정리 논문을 읽다가 그 정의 지옥에 빠져가지고 다들 좀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미분 형식 계산을 하라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가이드가 있어서 그 가이드를 조금 따라서 계산을 각자 조금 해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현철 교수님께서 매니폴드 얘기를 조금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는 그 권한을 드렸습니다.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정의의 지옥에 허덕이인다고 하지 말고 계산하라는 게 사실 너무 가혹해가지고 제가 좀 중재를 좀 하고 싶어서 네, 네, 중재를 좀 하고 싶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경험이 좀 있으니까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끼어들었고요. 음, 네,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어, 매니폴드의 수학적 정의를 일단 쓴 다음에, 그걸 써놓고,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고, 어느 부분이 조금 이상한지. 그래서,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 다 이제 위상 공간은 좀 익숙하신가요? 플로지? 이게 아,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부터 시작하면 편해서. 네. 정의는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아주 편하냐라고 하면은 조금 자신은 없는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깊이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픈 셋, 클로즈드 셋 이런 게 있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컨티니어스 펑션이 정의가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컨티니어스 맵 이런 것들. 이 정도만 알면은 일단은 괜찮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일단은 미적분학이 너무 좋잖아요. 미적분학이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미적분학을 할 때 X좌표, Y좌표 그 녀석들이 굉장히 키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공간 지금 만들었잖아요. 위상 공간이라고. 그 위상 공간에서 미적분학이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하면은 뭐지? 그냥 또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미적분학을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사실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좌표예요. 네, 미분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해도 좋고 근데 이제 제가 의도한 거는 뭐냐면 어, 요거 할 줄 있어야 되고 예, 이거 x 더하기 h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h가 0으로 간다는 개념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변수에서는 좀 바뀌지 않아요? 다변수에서는 이게 이런 식 h는 그냥 달고 다니고 대신에 방향 벡터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나오게끔 이렇게 어쨌든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요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위상 공간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그런 거 전혀 없죠. 위상 공간의 정의는 그냥 셋.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오픈셋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것밖에 몰라요. 위상 공간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이 좌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위상 공간 전체의 좌표가 주어질 수 있으면 사실 그 유클리드 공간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아이디어가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써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밀고 싶은 아이디어는 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캘큘러스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더 제너럴,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연속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 정도에서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필요한 이제 구조들이 좌표 공간 또는 뭐 벡터 스페이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거를 들고 있는 위상 공간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정의하기 전에 조금 더 할 말이 생각이 나네.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또 이거 미분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게 h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분을 할 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x 근처만 있으면 되죠. 네. x 근처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에 약간 연장선으로서 좌표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좌표가 전체 모든 포인트를 이 좌표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미분을 하려면. 그쵸? 그냥, 위상 공간이 있으면, 점이 있으면, 딱 요만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좌표로 표현이 되면, 여기서 그냥 이거 흉내 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네. 저기, 그러니까, 네.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저게 혹시 그러니까 그냥 X에서만 미분 가능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점 X 근처에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거죠. 그쵸. X 근처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근데 X가 사실은 아무거나 뽑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약간 좁은 좌표계가 있으면 되는 거죠. 아, 네네네.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르죠. 모든 점에서 좁은 좌표계를 잡을 수 있다랑 좌표계 하나가 이 공간 전체를 표현한다는 거랑 다르죠. 아, 그럼 다른 점이면 좌표기가 달라도 되겠네요. 그쵸.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게 선생님들이 좀 불편해 하셨던 이 교집합에서 이게 미분 가능하고 그게 뜨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우리가 좌표계를 아무렇게나 잡고 싶어서요. 네. 점마다 좌표계를 아무거나 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정의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일단은 그 매니폴드랑 이 T 이 오픈셋 토폴로지가 있고요. 근데 이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이게 조건을 만족을 하여 세 가지 이제 한 두 개는 테크니컬한 거고요. 보통 이제 받아들이는 게 하우스도르프이길 바라고 세컨드 카운터블이길 바라는데 이거는 좀 테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게 없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포인트나 이 스페이스에서 잡았을 때 오픈셋이 있어가지고 오픈셋이 있어가지고 얘가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어, 오픈볼이랑 호메오모픽한 컨디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n을 썼잖아요, 여기. 그래서 보통 여기 n이 붙습니다, 이렇게. n-dimensional topological manifold. 어, 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 오픈셋 그리고 호모모픽 그리고 오픈볼 각각의 용어들을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혹시 조금 설명을 뭐 뒤에서 해주실 수도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감을 잡으려면은 좀 그 스스로 좀 보셔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 토폴로지가 그, 어, 뭐지? 일단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매니폴드래. 그냥 어떤 셋에다가 그 어떤 셋을 오픈 셋이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걸 정의하는 거거든요. 어떤 셋이 오픈이냐? 근데 이 오픈이라는 게 그 어떤 점의 근처를 이제 그 सब셋으로 형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이제 오픈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T가 그 파워셋의 सब셋이에요. 보통 그런 네네. 식으로 잡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सब셋들을 다 오픈이라고 불러요. 아, 네네. 가장 앱스트랙트한 방식으로. 근데 이제 오픈 그거 이제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오픈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구간, 오픈 그 열린 공 이런 것들 다. 아, 네네. 한글 섞는 게 너무 힘드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예. 오픈 이 오픈셋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호메오모픽이라는 게 그 위상적으로 그게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상적으로. 네. 그래서 위상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변형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늘려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줄여도 되고, 근데 구멍을 뚫을 수는 없고, 자를 수도 없죠. 네. 그래서 대충 뭐, 요렇게 생긴 애들끼리 다 호메오모픽하죠. 다. 근데 다 호메오모픽한데, 얘랑 호메오모픽한데, 어, 얘는 호메오모픽하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강성훈 선생님 질문. 아, 네. 그 호메오몰픽하다는 게, 그러니까 위상적으로만 같으면 되는 거면은 뾰족한 점이나 그 뭐 접힌 뭐 그런 게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호메오모픽이 위상적으로 보존한다는 건데, 이 얘기는 또 하려면 또, 그, 그 스무스 매니폴드 쪽을 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네. 대충 일단, 그, 유클리드 공간에 볼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제가 그런 거죠. 뭐, 제일 이제 흔한 예제가 이제 스피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스피어 이제 껍데기예요. 이거 솔리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투디멘셔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인데 여기 한 점을 잡고 여기서 이제 네이버드를 잡으면은 얘네가 그 유클리드 공간에 요 볼이랑 그 토폴로지컬하게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볼 수가 있고요. 체크를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밀어두겠습니다. 지금 그게 초점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그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우스돌프, 세컨드 카운터블, 이 테크니컬한 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로컬리 유클리디안. 그래서 이제 각 점마다 그 오픈볼을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각 점의 어떤 근처에다가 오픈 유클리드 공간에 그 볼을 대응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클리드 공간의 볼인데, 만약에 우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어떻게 특정한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다음에, 뾰족하게 해가지고 요 볼로 이렇게 매핑할 수도 있잖아요. 요 원점이 꼭지점으로 가고, 이 나머지가 여기 위를 이렇게 덮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여전히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는 그 아직 미분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점을 잡으면은 그 점이 로컬하게는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볼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위상적으로.
이렇게까지가 정의가 된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진짜는 이제 스무스 매니폴드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옛날 방식도 있는데 사실 요즘 방식으로 가면은 그냥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서 시작을 하고 그냥 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악명 높은 아틀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아틀라스가 있어서 이게 아틀라스의 정의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거를 모을 거예요. 뭐지? 어, 지금 여기 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로컬리 유클리디안 조건을 했으니까 적어도 뭔가 한 점, 매니폴드 위에서 한 점을 찍으면은 그, 오픈, 그 주변에 오픈셋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픈셋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랑 오픈볼이랑 호메오픽 한 거는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미분이 잘 정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를 필요로 하냐면 음 아니지. 일단 정의를 쓰기 전에 조금 아이디어 얘기를 좀 할까? 예, 아이디어 얘기를 좀 해보면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를 한번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니까 점 하나를 잡으면 오픈셋이 있어서 RN의 오픈볼하고 지금 호메오모피즘은 있어요. 이건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볼은. 그쵸? 이런 볼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함수가 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위에 정의가 돼 있고 이 점에서 미분 비슷한 걸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그 강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빌려가지고 이거 호메오픽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딘가로 이렇게 맵이 돼 있고요. 그쵸? 그러면 미분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하면 되겠죠? 뭔가가 나오긴 하겠죠. 이걸 빌려가지고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호메오모피즘을 가지고 이거 미분을 정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아까 그 배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걸 잡았을 때 다른 값이 나오면 어떡하냐. 우리가 같은 궤적을 써가지고 미분을 했는데 다른 걸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오픈볼 이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미분을 하고 싶을 때 여기를 따라서 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요 파이 맵에서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요 그 사이 맵에서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볼게요. 이 빨간 점에서 만약에 미분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같은 커브를 써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맵을 다른 걸 쓰면은 다르게 옮겨지잖아요, 궤적이. 그러니까 똑같은 펑션에 똑같은 궤적을 가지고 미분을 해도 다른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분이 사실 잘 정의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게 그겁니다. 이거. 얘가 그 스무스하게 미분, 뭐라 그래야 돼. 이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지금 이름을 정해야겠다. 이 오픈셋을 U라고 하고 이 오픈셋을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도메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쪽 도메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은 요 그 이 맵, 이게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죠? 요 맵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상황이죠. 지금 이 요거 교집합이 어딘가에 있겠죠. 교집합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교집합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보시면 지금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이고요. 코도메인도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맵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R2, 이 그림에서는 R2처럼 보이는데, 사실 RN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RN의 스트럭처를 써가지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이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틀라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그, 어, 요런 그 오픈셋에서 이게 방향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컨벤션이 있는데요. 그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에서 그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의 오픈셋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 오픈셋에서 반대로 내리는 컨벤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어,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짧게 질문 드리면은, 그, 방금 적어주신 저 RN에서 RN으로 가는 맵이 디퍼런셔블 하길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게 디퍼런셔블 하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그, 저 경로를 따라서 저 B 인버스에서 미분을 하든, 싸이 인버스에서 미분을 하든 똑같다는 충분 조건이 되나요? 저게 되면은? 이게 제가 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값이 같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이 B를 빌려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던, 싸이를 빌려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던, 같다라는 게 더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팩트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음, 이게 맵을 이상하게 고르면, 어떤 한쪽에서는 이 맵을 이용해서 빌려가지고 미분 가능성을 이 위에서의 함수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맵에서는 미분이 가능한데 다른 맵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따가 한번 예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아까 잘못했던 게, 네, 값이 같아지는 거는 지금은 고려 사항이 아니고 미분 가능성부터. 네.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안 하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요거 파일을 빌려서 하고요. 네, 파일을 빌려서 했는데 됐는데 싸이를 빌려서 했더니 안 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끔 파이에서도 미분 가능하면 싸이에서도 미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헷갈리는 걸 수 있는데, 저기, 그, 보면은, 어, 파이랑 트 사이의 역함수 이렇게 합성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보면 그 다음에 옆에 파이의 인버스로 돼 있는데, 저게 그냥이 아니라 인버스로 해서 가는 건가요? 제가 아직 이해를 이거요? 네네. 그 요거, 노테이션이 맞는 거죠? 지금, 네, 이거 그 인버스 이미지. 이거 아, 셋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셋이니까 이거 뒤로 보낸 거죠. 다시 그냥. 여기 오픈셋 있고 여기 오픈셋 있는데 이게 겹치는 데에서 어떻게 겹치는 데에서는 둘 다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어느 걸 사용해도 미분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그 되게 이상한 그게 있거든요. 뭐지? 아, 그런 이제 막 약간 그런 거 보면 좋잖아요. 왜 그러면은, 뭐야, 이게 호메오모피즘이 되는데, 진짜로 이렇게 하나에서는 미분이 가능한데, 하나는 미분이 안 된다고 뜨는 약간 그런 경우가 진짜 있느냐. 약간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이게, 그니까, 그, 우리가 X3승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라인이 있고, 뭐, 사실 너무 쉽죠? 이거 그냥 매니폴드로 보는 거는. 근데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게 이제 매니폴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타겟 매니폴드인 것처럼, 이그젠플인 것처럼.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패러메트라이제이션 또는 차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파이 같은 거를. 그래서 이 차트를 이 연근처에다가 이상하게 보내가지고, 이 위에서 정의됐는데 어느 한 차트를 이용해서 볼 때는 얘가 미분이 가능한데 다른 차트를 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뜨는 거. 그 에그젬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를 해볼게요. 아이덴티티. 그래가지고 어 x를 받으면 그냥 x가 되게. 그래서 0은 그냥 0으로 가고. 근데 이거는 이 차트는 이렇게 한번 보내보죠. 이렇게 한번 보내보죠. 그 다음에 제 펑션은 미분 가능성을 이 차트를 가지고 테스트할 제 펑션은 그냥 아이덴티티로 할게요. 이게 쉬워서. 이게 제일 쉬워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미분 가능성을 이 fx가 미분 가능하냐를 이, 이 거꾸로 간 다음에 이제 보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차트도 그냥 이름을 줘야겠다. 아이덴티티 차트도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싸이 차트를 쓰면은 이런 게 되거든요. F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미분해 봐야 되잖아요. 그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풀백으로. 그러니까 차트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만약에 이 R이 그 요게 진짜 그냥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 그, 그 좌표계가 없었으면 이쪽으로 거꾸로 가지 않으면 미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에 좌표계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뭐 x 더하기 h 뭐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상의 예제로서 이게 우리의 매니폴드고
이게 이제 좌표계라서 얘를 빌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미분 가능성을 미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와서 절로 간 거를 R에서 R로 간 걸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 중간은 원래는 M이어야 되고. 괜찮나요? 네. 이 중간, 이게 우리의 M입니다. M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M이라고. 네. 이게 저기 혹시, M이에요. 네, 네. 질문 있는데요. 네네. 저,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그 M이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저렇게 보낸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까 우리 미분 캘큘러스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X 더하기 H 네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못해요. 일반적으로 매니폴드에서. M에서는 적이 안 되니까 저렇게 보내서 하는 네. 거죠. 아, 네. 그쵸. 네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생각해 보시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뭐 P 있잖아요. P 네. 있고 여기 다른 점 Q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관계질 방법이 없어요. 아, 그쵸? 이랑 P랑 Q가 가깝나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음, P가 Q 근처로 가나요? 이거는 이제 오픈셋을 줄여가지고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X 더하기 H 없어요. 그죠? 네네네. 아예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아예 이게 없는 게. 아, 뭐 메트릭 토폴로지 이런 것도 안 되나요? 그걸로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 취할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캘큘러스가 사실 더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캘큘러스를 이용하면. 근데 이제 만약에 거리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미분 흉내를 낼 수도 있고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미분과 적분, FTC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좌표계가 있어야지 됩니다. 예. 근데 일단은 토폴로지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한 스트럭처라서 이걸 가지고 뭐 되게 콘크리트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캘큘러스를 쓰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빌려오자 맵으로 약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얘가 언제 깨지냐 그리고 얘가 깨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사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깨지는 예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 인버스 이렇게 가면은 얘가 요렇게 되잖아요. 얘가 미분이 안 돼가지고 깨져요. 얘가 0에서 미분이 안 돼가지고 깨져요. 그죠? 네. 그런 예제입니다. 네. 그쵸? 얘는 괜찮아 보여요. 얘는 뭐 문제 없지, 생긴 거, 그죠? 근데 얘는 미분하면 깨지죠, 확실히. 예. 얘는 0에서 블로업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좀,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체크해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사이 차트로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미분 흉내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 그 덧셈이 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이 스트럭처를 이용해가지고 미분 흉내를 내면 잘 계산이 돼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하면은 안 돼요. 네. 네, 약간 그 아이디어는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그 채워 넣어보세요. 이게 제 실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빌려오는데 좌표계를 빌려오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좌표계를 거기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미분 가능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계를 갖다 붙이는데 호환이 잘 되는 애들을 붙이고 싶은 거죠. 호환이 안 되는 애를 붙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이좌표계랑 저좌표계는 이제 뭐야 양립할 수 없는 약간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가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으죠. 오픈셋과 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맵을 찾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오픈셋과 맵들이 있을 때 이 이미지 영역에서 교집합이 있을 경우 호환이 되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호환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괜찮나요? 그리고 저, 아틀라스라는 개념, 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네네, 처음에 질문 드릴 때, 그러니까 매니폴드 위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미분하는 게 저 B 인버스랑 사이 인버스에서 두 개가 처음에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 B랑 인버스를 그러니까 설정을 한다 그러나? 할 때 그냥 위상 동형이기만 하고 실제로 지금 저 매니폴드에는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보면은 이게 약간 그래도 그 사이즈가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안 그려도 되죠. 이 오픈볼 한쪽은 오픈볼이 엄청 커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녹색 라인이 여기서는 막 엄청 길어질 수도 있죠. 네.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볼에서 온 녀석을 빌려가지고 봤을 때는 요 요 녹색 라인에서 두 점을 찍었을 때 뭐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 두 점을 찍었으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가깝잖아요. 여기서는 겁나 멀죠. 그 거리라는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거리라는. 알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이 매니폴드 사실 사상이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사족입니다. 제 사족인데 그 수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매니폴드가 되게 그냥 관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보는 세상 딱 내 눈에 저기까지 보임. 그러면은 보이는 데까지 유클리디안 좌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까지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조금밖에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사람이 관찰해서 줄 수 있는 좌표계랑 개미가 줄 수 있는 좌표계랑 이것도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 단위도 다를 거고. 네. 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관적인 이제 스트럭처인데 일관적인 구조인데 그 어떤 좌표계를 줬을 때 이 좌표계들 싹 다 끌어모아요. 줄 수 있는 관찰자와 좌표계를 끌어모아요. 근데 얘네가 호환이 되는 녀석을 싹 다 끌어모아. 얘가 아틀라스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네. 정도 끓으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좋아하긴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다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 오픈볼에 호메오모피즘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교집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교집합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는 맵을 생각했을 때 모두 디퍼런셔블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정의가 있지만 수학적인 정의가 있지만 대충 이제 약간 그 물리적 통법 약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거 파이 각각이 다 관찰자예요. 제 보기에는. 네. 이게 파이 각각이 다 관찰자고요. 이 관찰자들이 바뀔 때마다 호환이 되기를 바라는 게 디퍼런셜 컨디션인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부드러운 녀석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쓸 때랑 다른 사람이 feet을 쓸 때랑 호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단위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feet이라고 썼는데 이 feet으로 뭔가 그 함수 계산을 했더니 미분이 안 돼. 근데 킬로미터를 했더니 미분이 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그 조건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교환이 잘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어떤 의미로. 네, 여기 무리함수니까 제가 이제 좀 사족을 이런 식으로 달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이 호메오모피즘 정의대로 그냥 다 따라가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보다는
이런 아이디어 얘기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 싶거든요. 네네,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뭔가 철학이 어, 느껴지네요. 아니, 이게 아마 이런 거를, 철학적인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정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뭔가 거꾸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진짜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네. 이 파이가 진짜 그런 거예요. 이 파이가 약간 미터법, 누군가의 미터법이고, 이 사이는 누군가의 이제 임페리얼 매트릭 시스템, 뭐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호환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막 이상한 단위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쟤는 뭐야, 응? 미분 가능하게 잘 된 거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걔네는 취급 안 한다. 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사실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오픈셋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호메오모피즘이 처음에 하나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한히 많잖아요. 똑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가지고 존스 lemma, 액션 오브 초이스 이쪽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모든 좌표계를 다 끌어모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녀석이 아틀라스예요. 네. 그 모든 좌표계를 다 끌어모을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아, 그러면 우리는 아틀라스라는 스트럭처 하나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아틀라스가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막 쓰지, 맥시멀 이런 말 있었잖아요. 왜? 맥시멀 컴패더블 차트 모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맥시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뭐야, 그 단위 변환 할 수 있는 단위 변환이 잘 되는 모든 차트를 다 모았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모아, 사실. 그쵸?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논리적으로 된다고 하고 그냥 막은 거예요. 괜찮나요? 사실 매니폴드의 정의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막, 그, 이제, 되게 이 오픈셋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말씀들을 많이 나누신 것 같았는데, 네. 어, 네, 일단은 제가 스무스 매니폴드 정의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 드시는 거 지금 자유롭게 토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 하나 좀 불편하다면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저 그러니까 매니폴드 자체는 지금 거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폴로지만 있고 거리는 없는데 네. 저 위에서 특정 방향으로 미분을 한다는 게 일단 애초에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특정 방향으로 미분한다는 개념이 아직 성립하지 않죠. 네. 제가 좀 얼버 부린 거예요. 네. 아, 그 네. 특정 방향으로 미분한다는 개념은 아직 정의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 네. 제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기를 바랬던 거냐면, 우리가 여기, 이 궤적이 있잖아요. 여기 함수가 이 위에서 정의가 돼 있고, 어떤 궤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궤적의 좌표계를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궤적을 따라서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매니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셋이 있어요. 네. 제가 일단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생각해 볼게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요. 매니폴드 위에서. M. 그 다음에 오픈셋이 있어요. 이 점에서 미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차트를 빌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근데 미분이 말이 되려면 이 차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요 가운데 점이 여기서 왔고요. 그러면은, 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합성을 한 거예요. 합성. F라는 녀석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F 대신에 요거를 생각해 보죠. F는 원래 M에서 R로 가는 거였는데 얘를 합치면은 지금 요렇게 살짝 스위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RNA सब셋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매니폴드 비해서 미분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그 사족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아까 그 스무스 스트럭처 이제 아틀라스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아틀라스에 있는 아무 차트나 가지고 불러와 가지고 요 녀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미분 가능하면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이거 쓸까요,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 얘를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되죠? 이거 되죠? 이거는 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거죠. 디퍼런셜. 근데 우리가 아틀라스를 고정했으니까 이게 파이가 사실 아틀라스에서 와야 돼요. 이 그 아틀라스. 보통 요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있어야겠죠? 네. 오픈셋이 이 P를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에서 차트를 하나를 뽑는데 이 차트가 이 전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해도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조건을 이 호환성에 대한 조건을 걸었으니까 아무거나 뽑아서 테스트를 해서 하나만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 아틀라스에서는. 네. 이거를 이제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이거고요. 근데 아직 실제로 미분한다는 행위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약간 탄젠트 스페이스랑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뭐지? 여기서 이제 매니폴드에 대한 얘기를 어 질문이 있으시면 조금 더 매니폴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탄젠트로 넘어갈게요. 저 혹시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약간, 어, 멍청하면 멍청할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고, 근데 얘가, 뭐, 여기가 네. 이제 사이라고 치고, 얘가, 그러니까 여기 피로 가는 애가, 뭐,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응이. 여기 네. 하나짜리가 여기 두 개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될 수가 들자면. 네. 일단은 안 되지만 네. 예, 이런 건 안 되나요? 호메오픽이 아니라서 안 되죠. 호메오모픽이 아니라서. 호메오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 네. 뭐냐면, 아, 그런가요? 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네.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건너갈 네. 거잖아요. 네네. 얘한테 건너갈 거고, 얘도 얘로 갔다가 얘한테 건너갈 건데, 이게 또 네.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랑 이쪽으로 간 거랑 똑같이 미분 가능하면 되냐? 이런 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호메오모픽에서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일단 좌표계,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 그러면은 근데 이건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 내가 좌표계를 준 거예요. 그럼 진짜 다 유클리디안 볼처럼 생겼잖아요. 내 눈에 네네. 보이는 데까지가. 네. 네, 내 눈에 현실이 막 쪼개져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클리디안 볼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면. 약간 그런 거 생각나는 것 같아. 이제 지구가 사실 공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데에서는 그냥 뭐 그냥 공면으로 생각 안 하고 해도 문제 없듯이. 정확하게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진짜 철학적으로도 좀 상관이 있어요. 그 매니폴드가 그 사람이 시각적으로 현실을 인지하는 방식이랑도 굉장히 닮아 있죠.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유클리드 공간이지. 근데 그 뒤는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저 오프닝 것도 되게 닮아 있지 않아요? 오프닝 것도 되게 닮아 있어.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라고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끝이 어딘지 잘 몰라. 그것도 되게 닮아 있어. 네. 저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참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재밌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니폴드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매끄럽다는 거를 좌표 변환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끄럽다라는 거를 좌표 변환으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보시면 매니폴드가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는 매니폴드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음, 보고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차트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트에 생겨 있는 모양으로 내가 매니폴드의 부분을 인식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내가 네. 네. 먼저 다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차트를 이상하게 잡잖아요. 이상하게 생겼다고 내가 현실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상한 오픈셋을 가지고 여기다 보내서 현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녀석들이랑 컴패티블 하지 않겠죠. 음, 다른 녀석들하고 저 디퍼런셔블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꼬이게 바라보는 사람은 꼬이는 사람끼리 컴패티블 할 거고요. 예. 무난하게 보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보는 사람들끼리 컴패티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차트들이 그 호환이 잘 되는 차트를 모아서 이 호환이 되는 정도가 이제 매끄러움 약간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아니, 뭐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유상종인가? 아니 이게 근데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라는 거를 이제 디퍼런셔블 스트럭처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미분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환이 잘 되는 차트들 싹 모은 거 하나 이 한 덩어리 이 녀석이 이제 하나의 그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스무스 스트럭처라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혹시 구별되는 다른 스무스 스트럭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피어가 있어요. 그러면 스피어에 줄 수 있는 스무스 스트럭처라는 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스트럭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어는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같은 게 있잖아요. 어쨌든 오픈볼로 스피어를 덮는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들끼리 호환되는 녀석을 찍으면은 그 녀석이랑 호환되는 아틀라스가 하나가 정해져요. 괜찮죠? 그러니까 아주 스탠다드하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스무스 스트럭처,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하나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질문은 그러면은 이제 이상하게 꼬인 차트를 줘가지고 그 녀석으로부터 나온 아틀라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찾았던 아틀라스랑 구분되는 아틀라스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스무스 스트럭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또 네, 이야기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녀석은 이제 디퍼런셔블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틀라스를 주잖아요. 그럼 얘는 스무스 매니폴드 또는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니폴드랑 토폴로지. 근데 여기는 지금 매니폴드 토폴로지 그다음에 아틀라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디퍼런시블 매니폴드는 아직 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거리 구조를 주면은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녀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토폴로지, 아틀라스, 플러스 리마니안 매트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틀라스를 줬잖아요. 지금 제 질문은 다른 다른 아틀라스 있냐? 똑같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그 이상한 비유를 계속 가져가면 그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비유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탠다드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그 아틀라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호환되는 걸로 아틀라스를 만들려고 했더니 만들어지냐 이게. 그리고 이게 유의미하게 다르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넌 트리비얼한 질문인데 이 그 밀러 몇몇 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세븐 디멘셔널 스피어에서 존재한다는 걸 보였어요. 아, 정신 나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틀라스를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미분 가능하게. 그 밑에는 안 되나요? 그 밑에는, 그 밑에도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 밑에도 지금 되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지? S3까지는 확실히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S5인가 S6도 유일했다는 것 같은데, S4가 열려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 S4가 아직도 오픈 퀘스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4디멘셔널 스피어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디퍼런시블 스트럭처가 있느냐. 네. 이게 아직도 오픈 퀘스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안 그래도 이 얘기 하시기 직전에, 아틀라스가 유일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머릿속에 잠깐 해봤는데, 네. 아까 그 호환되지 않는 그 이그젠플로 한쪽은 X고, 그러니까 그 실수를 매니폴드로 놓고 한쪽은 X로 두고 한쪽은 X 삼승으로 하는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X랑 호환되는 것들이 쫙 있을 거고, X 삼승도 어쨌든 X 삼승이 X랑 호환이 안 될 뿐이지, X 삼승이랑 호환되는 애들도 쫙 있을 것 같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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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습니다. 아, 이상한 소리 하는 네, 네. 건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네. 아, 애초에 안 되는 건가요? X 삼승이라는 것, 저 아니, 차트 사실 자체가, 여기서는 그냥 될 겁니다. 네. 네. 별 의미가 없을 거고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되게 큰, 이거 이그조틱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엄청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예요.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끼리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라는 거 이제 조금 편해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틀라스가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관점처럼. 네. 좌표계. 사람이 줄 수 있는 좌표계.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까지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젠트 스페이스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요거 있죠.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냥 제일 간단한 게, 공면의 탄젠트 플레인. 공면의 탄젠트 플레인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를 생각해서 거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곡면의 탄젠트 플레인을 어디서 얻을까? 여기서 이게, 점에서 네. 탄젠트 벡터 두 개 해가지고 그걸 베이시스로 하는 R2를 만들면 네. 되게 탄젠트 벡터 어떻게 찾죠? 탄젠트 벡터를 어떻게 찾느냐. 근데 네. R3에서면 네. 그 뭐냐 접선으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접선? 어떻게? 그 그냥 아시는 R3 걸 위에 텐데, 그냥, 예. 네 R3 위에 있는 곡면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로, 찾을 수 있죠.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약간 네. 그 미적분학을 되살리는 느낌으로, 실제로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았었죠, 우리가? 점에서 전면을 만들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아, 요걸 저는 기억이 안 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그 각 두 파라미터로 그 편미분을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쵸, 그쵸. 그렇게 찾을 수 있죠. 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그 박미화 선생님도 뭐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평면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결국은 벡터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찾으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네네네. 그렇죠. 사실 저도 그쪽에 가까운 생각이었는데, 네, 파라메트라이제이션도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방식으로 그러면 되살려보죠.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캘큘러스 가르칠 때는 보통 UV로 해가지고, 네, UV로 해가지고 이런 거 찾았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캘큘러스 가르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그죠? UV의 सब셋과 이 곡면의 일부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분으로 요게, 요게 뭐 이렇게 가고, 요게 뭐 이렇게 가고 해서 벡터 두 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플레인을 만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이 편미분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중요한 벡터를 만들 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커브 두 개예요. 그쵸? 괜찮나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 커브 두 개죠. 네, 맞습니다. 이, 이 맵 전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를 고정한 다음에 하나씩 보낸 거. 커브 두 개. 그죠? 그래서 커브를 취했을 때 이 점에서 나오는 요 방향. 다른 커브를 취했을 때 나오는 요 방향. 근데 사실은 여기 또 한 가지가 숨어 있는 게 이 녀석이 이제 스팬하는 녀석이 저평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커브랑 그냥 다 대역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그 똑같은 커브인데 얘를 좀 빨리 달려. 빨리 달리면은 더 길어지죠. 더 빨리 달려 더 길어지죠. 뒤로 나오죠. 네. 여기 파란색도 뒤로 가. 이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으로 달려. 그럼 이거 나오죠. 그죠? 이쪽 대각선으로 달려. 그럼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저평면이 다복구가 되죠, 지금. 커브의, 커브의 순간 방향으로 지금 저평면의 모든 것이 복구가 되죠.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커브의 순간 속도로 이제 저평면이 복구가 되잖아요. 근데 뭐지? 사실 커브는 너무 많죠.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요 녹색 화살표를 얻고 싶으면 이 방법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여기 탁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컵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냥 과한 데이터. 네. 근데 이제 순간 변화율을 체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초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젠트 스페이스를 처음 정의할 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게, 음, 이거, 뭐야, 감마 프라임이라고 할까? 알파 프라임이라고 할까? 알파 프라임. 네. 이거 설명을 할게요, 노테이션이. 미분이라고 쓸 건데, 이게 뭐냐면, 알파 프라임은 뭐 제로인데, 이게 알파는 그, 그냥 스무스 커브. 지금 매니폴드에 스무스 스트럭처 있으니까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스무스 커브. 그 다음에, 뭐야, 0일 때 P를 지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그죠? 그래, 알파 프라임이 뭐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알파 프라임이 뭐냐면, 우리가 알파 프라임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봐요. 알파 프라임 오브 제로는 이게 오퍼레이터인데,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스무스 펑션 정의되죠? 그래서 모든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이걸 계산하는 걸로. 이런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써볼게요. 매니폴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커브를 생각하잖아요. 스무스 커브 알파.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 P를 지나게. 이렇게 잡았어요. 그쵸? 근데 알파가 사실은 보통 우리가 커브라고 하는 게 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오픈 인터벌에서 M위로 올리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음, 요게 사실은 어떤 인터벌에서 온 거죠. 인터벌 I 0이 여기 있고 알파가 사실 이 맵이죠. 알파. F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말 되죠? 네. 여기서 여기 왔다가 거쳐서 간 거니까 아래에서 알로 간 거니까 미분 되죠. 네. 아래에서 알로 간 거니까 미분 되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잘 정의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쵸? 얘가 숫자를 뱉잖아요. 얘가 숫자를 뱉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알파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알파 프라임 제로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F를 집어넣으면 이 숫자를 뱉는 걸로. 괜찮나요? F는 함수죠. 네. 함수. 근데 그러면 이게 보통 노테이션인데. 네. 알파 프라임 제로에 F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F라는 함수를 넣었을 때 숫자를 뱉어내는. 아, 네네네네. 괜찮나요? 네. 이거 일단은 정의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 거야? 이거는 이제 와닿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근데 이게 정의는 되죠.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잘 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 이거예요. 이거 스무스 커브.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이 방향 우리가 이 R3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매니폴드는 R3라는 스트럭처가 없잖아요. 이 든든한 이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비슷한 녀석을 이 커브의 순간 변화율처럼 봐서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순간 변화율, 커브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정의가 안 돼요, 매니폴드에서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회할 수가 있냐면, 커브의 순간 변화율은 정의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커브를 이용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방식으로. 아, 이제 그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순간 변율이랑 방향 도함수가? 지금 정의가 안 되죠, 매니폴드 위에서는. 아, 왜냐면 우리가 매니폴드를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것만 셋이지, 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거는 아, 네. 아, 없잖아요. 네. 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야 돼요.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녀석을 만들어내야 돼. 아, 그러니까 그 곡면하고 이렇게 그리실 때 그 네, 왼쪽에다가 R3처럼 좌표계를 그리셔가지고 네.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안 좋은가? 그 R3에 있는 곡면에 R3에 있는 저평면으로 생각이 되니까 매니폴드 위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평면이 그것도 이제 어떤 매니폴드를 포함하고 있는 큰 공간에 있는 저평면이다 정도로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요걸 한 이유는 우리한테는 이게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거. 이런 거 네네. 없어요. 네. 네,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 그냥 셋 자체가 저 매니폴드 밖에 없고, 그쵸? 네, 이-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매니폴드 위에서의 저평면이라는 거는 사실 그 매니폴드를 벗어나야 되는데, 인 거죠. 벗어나야 된다는 게 조금 직관이고요. 아닌가? 네네네. 사실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애초에. 아, 그냥 어, 없군요. 좀, 음, 그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네. 어, 그러니까 처음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그 네. 커브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방향으로의 그러니까 속도 벡터 같은 거를 처음에 그, 인투이션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뭐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떤 순간의 속도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은 저 곡선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스무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꺾이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근데 어 앞에서 그 스무드 매니폴드 정의하실 때 네. 스무드 매니폴드 정의하실 때 그게 이름은 스무드 매니폴드이지만 뭔가 이렇게 꼭지점이나 꺾인 부분이 있어도 맵 자체는 이게 결국은 그 RN에서 R로 가는 맵 자체는 미분 가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어 그러면 스무드 매니폴드 자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때 그런 그러니까 꺾인 점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음, 그거는 자유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길 권하고요. 아, 네. 근데 저희가 매니폴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매니폴드는 사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네.
생각해 보시면 그냥 셋하고 그 셋 위에 그 네,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림은 우리가 그림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리는 네, 거지. 네, 그릴 수 있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매니폴드다라고 우리는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매끈하게 그리는 걸 매니폴드라고 정의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끈하다는 말 자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와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그렇죠? 건데, 그게 진짜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게 우리는 네, 매니폴드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정의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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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폴드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정의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매끈하다 또는 스무드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 저 좀 전에 그려주신 알파나 F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고, 합성을 해야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아까 그 사족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뭔가가 매끈하다 안 하다는 누가 봤을 때 얘기죠. 관찰자가 있어야 매끈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할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스무스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관찰자가 있어야지 스무스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음, 매니폴드라는 대상은 관찰자로부터 사실은 독립적이에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싶으냐는 제가 정하는 거고요. 음, 매니폴드를. 여기까지는 그래요. 지금은. 저 약간 뒷얘기, 지나간 거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보는 게, 알파랑 알파 프라임의 제로 이 부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한다고 일단은 기호랑 그냥 그 정의의 스테이트먼트만 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알파는 그 매니폴드 위에 정의된 스무스 커브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하고 싶은데 P를 고정해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싶으니까 그냥 편의상 0일 때 P를 지나가는 커브만 생각하겠다라는 거고요. 알파 프라임 오브 제로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캘큘러스로는 이쪽으로 잘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알파 프라임 오브 제로를 오퍼레이터로 보겠다라고. 아, 그러니까 좀, 네. 네. 처음 보는 그런 거겠군요, 내가. 네, 아. 네, 그, 그쵸, 그쵸. 처음 또, 보는 게 맞아요. 처음 보는 게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려는 게, 이 오퍼레이터가 정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이 접벡터들이랑 대응이 잘 된다라는 거를 설득하고 싶어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근데 알파 프라임 오브 제로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이게 왜 접벡터랑 대응이 되는지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은 좀 있죠. 왜냐면 우리가 관찰했잖아요. 접벡터가 커브로부터 얻어진다라는 거. 그쵸?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일단 이거 오퍼레이터 괜찮나요? 커브가 있으면 오퍼레이터가 저희가 된다?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커브가 있으면 이런 오퍼레이터가 저희가 되죠. 스무스 펑션을 집어넣었을 때 숫자를 뱉어주는 거. 근데 좀 이제 저 미분하는 부분까진 괜찮은데 앞에 그 곡선을 0에서 미분한 거에 F에 그냥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로 곱해진다는 게 좀 아직 마음에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게 정의, 그냥. 노테이션 아닌가요? 노테이션이죠. 네. 알파 프라임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지금은.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되게 막 내가 아는 거 아닌가 하고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퍼레이터예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아는 거 아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는 거. 네. 아는 게 아니시고요. 그냥 오퍼레이터예요. 네. 네.
이렇게까지는 괜찮으신가요? 그냥 오퍼레이터로서 커브가 있으면 커브에 맞는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된다. 네네네. 저는 이제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 이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정말 적벡터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설득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적벡터라는 게 그 R3에 들어있는 복면에서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R3로부터 이 적벡터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근데 이제 매니폴드는 아까 배동 선생님이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이거 이상, 요 셋 이상의 아무것도, 그,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셋 위로 가는 맵이나 셋 위에 정의된 펑션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요렇게 썼잖아요, 오퍼레이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조금 과장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는 거죠. 이거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잖아요. 네, 이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 요, 그 녹색 벡터를, V라고 그냥 일단 대충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dvf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걸 P점이라고 했을 때, dvfp를 계산하는 방법이 사실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하고 쉬운 방법이 이거고요. 가장 유명하고 쉬운 방법이 이거고요. 이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거 공면 위로 가는 걸로. 공면을 S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네네. 네. 이거 제가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V라는 대상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DV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타입인 거죠. V를 우리가 그려가지고 접 공간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접 공간이 있을 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이쪽으로 가져가가지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방향 도함수다. 라고. 접방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방향 도함수의 모임인 거죠. 이게 1대1 대응이 되죠. V랑 이 방향을 고르는 것과 이 방향 도함수 오퍼레이터를 찾는 게 1대1 대응이 되죠.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 방향이라는 걸 정의하려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필요해요. 근데 방향 도함수를 정의할 때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대응되잖아요. 이거죠, 이거. 이거랑 이거 대응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없다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S라고 쓰신 또는 M, 매니폴드에서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없으니까 네. 모양도 알 수 없고 뭐 각도나 그런 거 당연히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뭐 방향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데 알파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알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기 정의역에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중간에 징검다리 건너뛰시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방향으로의 도함수는 계산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나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방향도 함수를 생각할 때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아까 여기 요 탄젠트 벡터 요것도 있잖아요. 얘도 거리가 있어서 정의하는 게 아니죠. 얘도 거리가 있어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 유닛 얘기를 돌아가 보죠.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이렇게 덮었어요. 요거를. 근데 이 사람이 미터법을 쓴다고 봐요. 그러면은 요 방향도 함수, 이 사람한테서 방향도 함수라는 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터랑 관련된 게 나오겠죠. 네. 근데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다른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제 fit을 써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얘는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it이랑 관련된 값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라는 것 자체는 지금 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핏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어떤 특정한 같은 탄젠트 벡터가 더 길어 보일 거고, 미터를 쓰는 사람한테는 이게 짧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절대적이라는 거는, 예, 말씀, 네, 이해되셨죠? 아, 어쨌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거리를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저평면, 이 방향이라는 이 저평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여기, 매니폴드에서.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는데, 우리의 저평면은 무엇이냐. 그쵸?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우주의 생김새를 이해하고 싶은데, 그쵸? 우주의 저평면이 뭐지? 우주의 접공간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쵸?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비싼 걸 다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방식으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말하던 초점이 방향도 함수를 취하는 오퍼레이터가 방향 자체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도 함수를 취하는 이 오퍼레이터는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없어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 V라는 녀석을 딱 특정해서 쓰려면은 얘가 있어야 돼요. 이 큰 게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태양, 태양 말고 블랙홀 주변에 이제, 뭐 태양도 괜찮지만, 공간이 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 그, 뭐, 예를 들어서 태양 주변을 여행하는 어떤 우주선이 있으면, 지구에서 보는 관점이랑, 뭐, 다른, 뭐, 좀 떨어진,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센타우리 같은 별에서 본 관점이랑, 네, 그게 이제 그 우주선의 방향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쓰는 척도에 따라서 걔가 얼마나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도 좀 수치적으로 달라 보이기도 할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이제 모순 없이 하려면, 네. 음, 모순 없이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제 조금 더 수학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접평면이 어떻게 매니폴드에서 정의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공면 있잖아요. 공면이 있으면 그 공면에 이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접벡터들. 어, 접벡터들, 그 방향들을 R3에서 우리가 꺼내올 수가 있죠. 네, R3에서 우리가 꺼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그려보고 싶었던 관점이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게 여기에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탄젠트 벡터인 R3 또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다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볼 여지가 있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서피스니까 S라고 쓰는 게 S라고 이렇게 서피스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대응이 된다라는 게 제가 그 좀 우기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죠. 요게 사실 그 커브의 이퀴밸런스 클래스 같은 거죠. 커브의 이퀴밸런스 클래스. 네. 아까 그러니까 봤던 것 같은데, 비슷한. 아, 아니면, 그래요? 네네. 네, 그 레코드하기 전에 강성호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것 비슷한 것 같아서. 음, 네. 그래서 이게 서피스가 그렇고, 그러면 매니폴드에서의 TPM은 요 삼각형 1, 2, 3에서 요 삼각형 1, 2, 3에서 1이 없어요, 지금. 그쵸? 근데 2랑 3이 돼요. 얘는 잘 돼. 그죠? 근데 1이 없어요. 1이 뭐야? 그죠? 괜찮죠? 여기까지? 1이 없는 상황인데 2랑 3은 돼요. 그래서 2랑 3을 탄젠트 벡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탄젠트 벡터는 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없으니까 일로 돌아가는 거죠. 일로.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벡터가 있다고 치면 네. 그 벡터를 실수배를 한 애들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이거 아니에요. 이, 아닌가요? 이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 아, 이게 네. 조금 제가 좀 얼버무렸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커브를 다른 걸로 골랐는데, 오퍼레이터로서는 같을 수가 있어요. 오퍼레이터로서는. 아까 요거 같은 거예요, 요거. 요거 같은 거. 이 커브도 있고, 이 커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커브는 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릴레이션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 감마 프라임 제로가 같은. 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는 정의가 잘 되는데 얘는 우리가 그냥 구조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아까 썼던 말을 다시 쓰면은 요 대응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방향을 보나 그 방향의 미분을 보나 같은 거다. 아, 그래서 듀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랑 좀 연관이 여기는 듀얼은 아니긴 해요. 네. 아닌가요? 네, 잠깐. 여기는 아직 듀얼은 아니긴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 듀얼은 아니긴 합니다.
그 좀 전에 괜찮나요? 네네. 그 1, 2, 그러니까 그 R3에 있는 서피스면은 1, 2, 3번이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매니폴드에서는 1을 없애지만 2, 3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저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알파가 아닌가, 그러니까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알파라는 맵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해지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무스 스트럭처가 필요한 거죠. 네네네네. 무슨 말씀하셨나요? 제가 약간 그 와이파이가 살짝 끊겨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저 혹시 강성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한번 드, 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 아, 제가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네네네. 이 와이파이, 하여튼, 이 학교가 와이파이가 안 좋아. 네, 네,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은, 네. 그러니까 매니폴드에서는 저 1번 같은 저런 구조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대신 아까 그 알파 또는 맨 앞에서는 B 또는 사이라고 썼던 그런 그 맵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맵을 이용해서 결국은 저평면을 약간 추상화라고 해야 되나? 추상화해서 구조 없이도 그런 식으로 알파만 있으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파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알파를 말이 되게 하는 거. 네네네네. 그렇죠. 이 알파를 말이 되게 하는 게, 이렇게, 그 스무스 스트럭처입니다. 음, 아, 요거 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F가 스무스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 스트럭처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게. 네, 네네네. 아틀라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이해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중요한 키워드를 사실 날려주셨는데, 일단은 괜찮아요, 여기까지. 앞으로는 우리가 탄젠트 벡터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봐도 이상하지 않게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같은 거잖아요. 이거 찾는 방법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인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녹색 화살표 실제로 진짜로 어떻게 찾냐고. 근데 이거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로 커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기보다 커브로 찾는 거잖아요. 네, 이 V 진짜 어떻게 찾냐? 커브로 찾는 거잖아요. 커브로. 이 공면 위의 커브로 찾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나중에 한번 미적분학 책 다시 보시면 저평면의 정의가 이 뭐야 이 점 위를 지나는 모든 곡선의 방향 그 속도 벡터라고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커브로 정의하는 거죠, 지금. 탄젠트 벡터를. 근데 탄젠트 벡터를 커브로 정의를 하는데 이 커브가 이 전체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이 커브 위에 존재하는 이 방향 벡터를 찾아내는 형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퍼레이터로는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리의 탄젠트 벡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하려던 얘기가 강성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차트 약간 힌트가 돼가지고 차트 차트가 여기 오픈셋 있죠. 오픈셋 뭘로 그릴까?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차트 있죠, 여기. 그리고 우리 P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맵이 여기 돼 있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까 탄젠트 탄젠트 플레인 찾을 때 요거 썼잖아요. 요거 U 커브, V 커브 써가지고 두 개 딱 찾아서 베이시스 딱 떴잖아요.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베이시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만약에 x, y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phi가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트가 있을 때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매니폴드에서도. 이거는 phi라는 차트가 있을 때 이 편미분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편미분을 탄젠트 벡터로 본다는 거예요. 요 편미분, 요거. 실제로 우리가 그릴 수는 없긴 하지만, 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비슷한 스트럭처 있으니까 그냥 그려놓고 우기는 거죠. 이거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럴 때는 또 그냥 거꾸로 된 컨벤션을 써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좌표계를 주는 방식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오픈셋에서 요 코디네이트 좌표 값을 설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거꾸로 이번에는 매니폴드의 포인트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보내는 형태로 한번 써봤어요. 사실 호메오모픽이니까 왔다 갔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은 얘를 이제 x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점의 X좌표와 P점의 Y좌표가 phi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편미분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phi가 정의한 X 커브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나오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그게 얘고요. 그 편미분. 그 다음에 phi가 정한 Y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나오는 편미분 DDY.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이 그 매니폴드의 이 탄젠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거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이제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저 여기서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 XY 평면에서 녹색 선이랑 저 파란색 선이 네. 매니폴드 위에서 우연히도 두 개가 같은 방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B가 호미오몰피즘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차트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 네, 아틀라스에서 뽑은 거. 아틀라스에서 뽑은 녀석은 괜찮아요. 네, 네, 네. 호메오모피즘인 것도 있고. 네. 아, 네, 네, 네. 네. 호메오모피즘이라도 재수없게 이상한 거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가요? 녀석들은 아틀라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재수없게 그냥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얘네, 요 파트를 요렇게 꾸겨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걔는 이제 아틀라스에서 탈락합니다. 알겠습니다. 걔는 아틀라스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여겨도 되고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네. 타당한 질문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피해갈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탄젠트 벡터고요. 어, 그래서 요 녀석의 듀얼로 이제 미분 형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미분 형식이 나와가지고, 그, 매저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로 만든, 속도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해당 방향의 속도 성분을 매저하면, 매저하는 장치.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퍼런셜 폼이 나오게 되고 탄젠트 벡터는 이런 식으로 매니폴드에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얘기에서 지금 리마니안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쓴 게 없어요. 스무스 매니폴드에서 이제 다 정의가 되고요. 탄젠트 스페이스도 다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막 조금 이상하게 강조했잖아요. 이게 파이가 정의한 x라고, 파이가 정의한 y라고, p가 정의한 y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다른 걸 고르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차트를 고르면 그 사람의 DDX는 이 사람 원래 P가 갖고 있던 DDX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이 DDX는 매니폴드에서는 오직 이 로컬하게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폴드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어떤 매니폴드가 이제 글로벌한 차트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뭐 DDX 전체를 써도 전혀 무리가 없지만, 애매한 부분이 없지만, 일반적인 매니폴드는 글로벌 차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상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DDX는 로컬하게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뭐 일단은 탄젠트 스페이스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어,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십니까? 매니폴드와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냥 정리를 하면은 매니폴드 이제 스무스 스트럭처는 그 호환이 잘 되는 이제 패치이고요. 호환이 잘 되는 이 차트들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틀라스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호환되는 차트를 전부 그냥 다 모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탄젠트 벡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방향을 그 정의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향 도함수로 그 이제 방향의 개념을 확장해서 가져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뭐,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사실 시간이 꽤 돼서 네, 네네. 이 주제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질문해라기보다는 그냥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되게 재밌었고요. 네. 뭐랄까 책에서는 그 어느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 데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고 중간중간에 좀 신기했던 거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들을 떻게 통했는지 바로바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포인트들이 몇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네, 감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니폴드 얘기가 나오는데 강서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책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고 저렇게 뭐 교집합 나오고 이런 게 뭔 소린가 했었고 왜 저렇게까지 그 차트를 써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되게 좀 많은 걸 또 쉽게 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소화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먹기 힘든 거를 좀 잘게 푸셔가지고 주신 느낌이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뭔가 그런 관점들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됐어서 저도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책 보다 보면 왜 저딴 식으로 정의를 했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소감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뭐 이제 미분 형식으로 다시 넘어가서 저 배동선 선생님 그 문제 봤는데 문제 좋던데. 아, 문제 좋았나요? 네, 문제 좋던데. 네, 연습하기 되게 좋던데요. 네. 네, 레코드를 여기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게요.